예전 사대부로서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물도 출중하고 집안도 좋았기에 중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개와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결국 나중에는 미모가 뛰어난 사대부 집안의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죠. 여인은 양반 집안의 출신이라 그런지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가는 등 지체 높은 집안의 안사람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 역시 아내를 존중하며 아껴주었고, 한동안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죠. 하지만 정축년 1637년에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에 의해 온 국토가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쟁 중에 아내가 오랑캐에게 잡혀 청나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술만 먹고 살았는데, 결국 마음을 가다듬고 아내를 찾으러 청나라로 떠났죠. 그는 그곳에서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결국 심양이란 곳에 다다랐고, 산골짜기에서 우연찮게 옛 여종과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난리 때 오랑캐에게 살해당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내와 같이 잡혀왔던 것이었죠. 여종은 그를 만나자마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역시 반가워하면서 여종에게 아내 행방을 물었는데, 뒤편 집에서 자신을 잡아간 오랑캐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 마님은 이미 오랑캐와 새로 정이 들었으니 만나보셔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옛 이름 모두 잊고 뒤돌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남편은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먼 타국까지 목숨을 걸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몇 년 만에 본 아내를 보고 울음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남편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난처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퉁명스럽게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오셨는지요? 라고 말했죠.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쓴웃음만 지을 뿐 더 이상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침묵이 흐르던 중 오랑캐가 사냥에서 돌아왔다고 여종이 일러주었습니다. 남편은 오랑캐를 피해 불이 나게 옆방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아내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 아내가 사냥 다녀온 오랑캐에게 살갑게 굴며 귓속말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오랑캐는 옆방을 보았고 숨어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남편은 옆에 놓여있던 칼을 쥐고 있는 힘껏 오랑캐를 향해 내질렀습니다. 오랑캐는 갑작스런 공격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그 광경을 본 아내가 오랑캐 옆으로 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향해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과거를 모두 잊고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찾아오셨나요? 왜 저를 잊지 않으셨나요? 그러더니 오랑캐의 옆에 떨어져 있던 칼을 짚고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겠어요. 라고 외치며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죠. 결국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부인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종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와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여종은 다시 사대부의 집안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남자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절개를 지키기로 유명한 사대부의 부녀자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런 부인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죄책감도 그에겐 크나큰 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속세의 모든 연을 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납치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절개를 지킬 줄 알았던 부인을 찾으러 간 한 남편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